한때 리플 XRP는 5%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리플 XRP는 4848하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10% 이상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은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자, 이 정도 가지고 괜히 설레발 쳤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흔들리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렸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너무나 기초적이지만 그 기본조차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말해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현재 구간에서는 XRP 놓치지 마시고 꽉 잡고 계시라고 당부드렸던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내용이니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구독자분들은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공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제작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시간 조금만 보태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자, 현재 리플 XRP 같은 경우 다시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위로 말아 올리고 있죠. 7월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는 지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본격적인 불장도 아니고 알트 시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37까지 올라왔다가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건 알트 시즌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요. 25 이하는 비트 시즌, 그리고 75 이상이 되어야 알트 시즌이라고 흔히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수를 살펴보는 사이트고요. 이제 막 비트코인 시즌을 지나서 알트 시즌으로 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시동을 걸고 있다, 이쯤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리플 레저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1400만 개 이상의 XRP가 거래소에서 인출되었다라는 온체인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래소에 있던 XRP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즉, 거래소는 거래를 하기 위함이죠. 주로 XRP가 외부에 있다가 거래소로 갈 때는 자, 매도를 통해서 현금화를 위한 목적이 많고요. 반대로 빠져나온다는 것은 당장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개인 지갑이나 콜드월렛 같은 곳으로 자, 이동을 하면서 당장은 팔 생각이 없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거래소로 들어가는 물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매도 압력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반대겠죠. 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조정을 맞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그에 따른 일부는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무조건 우상향만 하는 차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어쨌든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면 잠깐 눌리죠. 자, 이런 것을 자, 눌림목이라고 우리가 하고요. 반대로 자, 무조건 떨어지기만 하는 차트는 없죠. 떨어지다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하는 구간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자, 먼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얘기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부터는 아마 영상을 보시거나 어떤 전문가나 유튜버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자, 어느 정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보는 눈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TA, FA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TA는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해가지고 자, 기술적 분석을 말하고요. 여기에는 뭐 차트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지표 중심의 분석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FEA라고 해서 자, 펀더멘털 애널리시스 해서 펀더멘털 분석을 주로 하는 그런 기법으로 나누는데요. 이 FEA는 뭐 기업의 자산이나 내재 가치, 경제 지표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치중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치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게 가장 좋겠죠.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게. 자,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방향을 예측하는데 좋고요. 이 펀더멘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자,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짜 신호라든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패턴과 지표를 중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펀더멘털 분석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가 아니면 진짜 정보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겠죠. 따라서 여러 가지 이슈들과 뉴스 그리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개된 내부 문건을 통해서 유추하거나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펀더멘털이 뭘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펀더멘털의 정의를 말씀드려보면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기업 경제 또는 자산의 내재 가치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 변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와 이 데이터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술적 분석과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죠. 자, 예를 들어드리면 아마 좀 쉬울 건데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펀더멘털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재무적인 요소가 있고요. 밸류에이션 지표 그리고 질적 요소가 있습니다. 재무적인 요소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관련된 지표들이 있고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PBR, PSR EV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질적 요소에는 경영진의 능력과 비전 등등 브랜드 가치, 기술력과 특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펀더멘털을 측정을 하고요. 자,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있죠. 자, 여기에는 경제 지표와 정치, 이 정책 요소가 포함되고요. 최근에 관세 관련해서 이런 거시경제 굉장히 중요해졌죠. 자, 거기에 플러스 암호화폐의 특성상 이 펀더멘털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기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성능이라든지 보안성, 탈중앙화 정도, 개발 활동도, 로드맵과 업데이트 이런 것들 기술적인 요소죠. 그리고 활용도와 채택도 있습니다. 얼마나 실제로 사용이 되는지, 또 어떤 파트너십과 제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관 투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ETF 승인과 같은 규제 부분도 판단의 근거가 되고요. 또 토크노믹스 해서 공급량과 인플레이션, 또 스테이킹 보상과 소각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암호화폐 특성에 따른 펀더멘털의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죠. 괜히 기술적인 부분 너무 복잡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수치라든지 이런 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펀더멘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뉴스를 읽어주는 건 분석이 아니죠. 자, 단순히 뉴스 읽어주는 거는 FA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펀더멘털과 기술적 분석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이 펀더멘털 분석 같은 경우에는 내재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가격 패턴을 중심으로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털은 중장기 투자하는데 적합하고요. 기술적 분석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데 적합합니다. 데이터는 아까 요소들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펀더멘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펀더멘털은 내재의 가치와 유사한 말이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펀더멘털이 내재 가치에 잘 반영이 돼서 이게 가격에 잘 반영이 되는 게, 그래서 일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데요. 자, 이 펀더멘털이 내재 가치화 될 때는 여기에 투자자의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시장 가격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자, 그럼 여기 투자자 심리가 개입이 되면은 이게 괴리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 투자자 심리는 뭐냐? 이 투자자 심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감정적 편향들이 있습니다. 즉 코인 영상들 보시면 공포지수가 얼마다, 탐욕지수가 얼마다 이런 거 얘기하죠. 자, 이런 것은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 투자자 심리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고요. 자, 먼저 탐욕과 공포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에서는 펀더멘털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낙관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약세장에서는 반대로 좋은 펀더멘털도 무시하고 과도하게 비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돼서 결국은 내재 가치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확증 평양과 군중신이라는 게 또 나눠집니다. 확증 평양은 자신의 투자 결정을 정당화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이 틀릴 수 있겠죠. 펀더멘털 분석도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올바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올바른 결정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중심리인데요. 다른 사람이 사니까 뭐 나도 사자, 뭐 다른 사람이 파니까 나도 팔자. 자, 이렇게 어떠한 근거와 이유가 없이 남들이 하니까 대표적인 게 자, 포모, 패닉셀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인지적 편향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인지적 편향들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먼저 앵커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앵커링은 뭐 닻이죠. 뭐 닻을 배에서 내리게 되면 고정되죠. 약간 뭐 고정관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과거 최고가나 매수가에 고착이 되어서 자, 예전에 여기까지 최고가가 여기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낮았기 때문에 또 떨어지면 딱 여기까지는 또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 더 이따 사야지.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가격을 형성한다, 영향을 준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펀더멘탈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실을 회피하는 성향인데요. 뭐 누구나 다 그렇죠. 손실을 극도로 싫어해서 일단 계좌에 마이너스 뭐 10%, 마이너스 뭐 20% 이렇게 찍혀 있는데 자, 여기서 매도를 하거나 팔아버리면 손실이 확정이 되죠. 아, 언젠가는 회복을 해서 이게 뭐 플러스가 되고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낼 거야. 자, 이렇게 가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즉 좋지 않은 펀더멘털임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못하는 경향이 바로 이 손실 회피성 때문인데요.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는 마음이 바탕이 돼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건 저도 어려운데요. 자, 손실 확정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 손절이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분 짓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쉽지 않죠. 이거는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정말 확실한 자리만 들어간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 손절하는 게 쉽지 않겠죠.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여기다 정해놓고 손절 라인 해놓고 여기까지 오면 정리하자 이렇게 하면은 하긴 하는데 할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손절 안 나는 종목만 그리고 손절 안 나는 자리만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이젠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실제 시장에서 자,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버블이 형성되고 버블이 꺼지기도 합니다. 자, 먼저 버블 형성 과정을 보면은 1단계. 자, 좋은 펀더멘털 같은 경우가 가격을 상승을 시키겠죠. 자, 그럼 2단계에서는 투자자 심리가 과열이 됩니다. 자,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뭔가 좋은가 보다. 아까 살펴본 여러 가지 또 심리적인 부분들이 또 가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펀더멘탈은 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이 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뭐가 좋은 게 있나? 이러고 막 따라 올라갑니다. 그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격이 3단계 폭등하게 되면 즉 이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가 나죠. 즉 시장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이 되는 게 거품이죠. 자, 나중에 이러한 차이를 깨닫고 급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급락을 하게 되면은 내재 가치와 가격이 일체가 돼서 괜찮은데 또 여기서 심리가 작용해서 더 떨어지죠. 그래서 자, 이걸 그래프로 제가 한번 예전에 표현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가격은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이런 현상이 굉장히 더 두드러지죠. 자, 역사적인 사례로 보면은 버블닷컴이 있었고요. 부동산 버블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2017년과 2021년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던 때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리고 또 공황과 과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투자자들이 자, 패닉을 일으켜서 이제 가격 하락을 예상을 하고 먼저 팔아보겠다고 이제 무차별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매도가 여기저기서 나오면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볼 사이도 없이 타이밍 놓칠까봐 같이 또 무차별 매도에 동참을 하죠. 이게 바로 패닉셀입니다. 그러면 실제 가치보다 오히려 더 시장 가격이 낮아지죠. 제가 아까 그려드렸던 그림에서 자, 이게 내재 가치 펀더멘탈이고요. 가격이 이렇게 거품이 올랐다가 다시 거품이 꺼지면서 오히려 더 패닉셀 나면서 빠지는 공황과 과매도 구간이 바로 여기죠. 여기는 버블 구간이고요. 자, 이때가 바로 코로나 직후에 급락이 왔었던 때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1987년에 블랙먼데이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패턴이 있는데요. 자, 먼저 정상적인 관계에는 펀더멘탈과 시장 가격이 비슷한 거겠죠. 이때 투자자 심리 또한 중립성을 유지하고요. 두 번째 국면에서는 이제 낙관적인 괴리가 발생을 합니다. 즉 펀더멘탈보다 실제 내재 가치보다 시장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고요. 이럴 때는 투자자 심리가 과도한 낙관을 통해서 버블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때 포모와 버블의 징조를 포착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국면은 이제 반대로 비관적 괴리입니다. 자, 이때는 펀더멘탈보다 시장 가격이 훨씬 낮아지는데요. 이때는 과도하게 비관을 하면서 패닉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서 실제 가치보다도 더 떨어지는, 이때는 말 그대로 공포, 극도의 공포, 뭐 이렇게 심리 상태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회귀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 우리가 정반 합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즉 이렇게 거품이 꼈다가 이렇게 공황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회귀하는, 그리고 그래서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가 수렴하는, 이렇게 회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정상화되고요. 실제 가치가 가격과 비슷해지는 것을 바로 회귀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게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폭은,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폭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투자자죠. 워렌 버핏의 명언을 보면은 시장이 탐욕적일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 탐욕적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 가격이 펀더멘털보다 낮아졌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되고요. 투자자 심리가 과도할 때는 반대로 매도를 하란 얘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펀더멘털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뉴스 읽어주는 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XRP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XRP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얼마나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얘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얘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기술적인 분석만 한다고 이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자료를 정리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리플을 들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러한 펀더멘털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고요. 그 안에는 저의 관점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다른 분석가들의 관점까지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고 전달해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심리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자, 먼저 VIX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풋, 콜. 이 옵션 비율을 또 보게 된다면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또는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는 반대의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공포 탐욕 지수를 살펴보는 데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요. CNN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주식하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또 여기에다가 크립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해서 업비트도 제공을 해주고요. 코인 마켓캡에서도 제공해 줍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오늘 날짜를 좀 볼까요? 그러면은 변동성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VIX 지금 보시면 이거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20 이하는 일반적으로 안정이고요. 자, 30 이상은 이제 공포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2죠. 자,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적이다,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지표 풋 콜옵션에 대해서 잠깐 살펴드리면, 자, 지금 현재 0.85죠. 자, 0.85이기 때문에 이것은 1 이상이면은 약세를 보이는 거고요. 1 이하이면은 강세 심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0.85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세 상태죠. 자, 그럼 공포 탐욕 지수를 잠깐 살펴보면은 지금 약간 탐욕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자, 중립 구간에서 약간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열되었다라고도 볼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지표, 변동성 지표 VIX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두 번째 풋 콜옵션 같은 경우는 1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강세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도 약간 탐욕이죠. 뭐 이거 갖고 과열되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수치만 보고서 판단해 봤을 때는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은
신고가 경신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변동성 지수도 낮죠. 그래서 조정폭도 굉장히 낮을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조정받고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도 봐야 되고 또 개별 종목에 따른 이슈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방금 해드린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드리기 위해서고요. 자, 아무래도 고점일 것 같아서 매도하셨던 분들은 더 떨어지길 바라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자, 빨리 전고점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자, 일부 비중을 좀 줄이는 구간을 저는 전고점 직전에 자,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가급적이면 지금 구간은 털리지 마시고 들고 계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다가도 갑자기 우리 불장 분위기 오면 아시죠?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매수를 하시기 위해서 뒤늦게 자,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올라가게 되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좀 여유가 있냐, 오늘은. 자, 100일의 기적.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 자리가 안 나오면은 과감하게 진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고요. 자, 오늘 오전 8시 40분에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100일의 기적. 오늘은 조정장이라 오후까지 지켜보고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잠깐 지금까지 어떻게 드렸는지 아마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면요. 100일의 기적, 오늘이 원래는 1일차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제 10일차 두 번째 종목까지 나갔었죠. 자, 오늘은 제가 오전에 일찍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늘은 조정장이라 오후까지 지켜보고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괜히 들어갔다가 큰 수익도 못 내고 오히려 손절을 해야 되는 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종목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지금 한 2개 정도 보고 있는데요. 아직 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어떤 때는 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손실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고 확실할 때만 들어간다면 충분히 원하는 수익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50만원으로 누적 금액 450만원 이상 만들었습니다. 이제 10일차 지났고요. 앞으로 수익 낼 날이 많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00일의 기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종목 추천이 나와서 매도까지 하게 된다면 수익 인증 영상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바처럼 자, 오늘은 제가 종목을 안 드리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어서 평상시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말씀을 좀 길게 드렸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쉰다고 해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일의 기적 자, 어제 10일차까지 진행을 했고 오늘은 조금 쉬고 있죠.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제 세이프, 알고랜드 15%, 11% 수익을 내서 사실 오늘은 무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자, 100일의 기적은 50만원으로 진행을 해서요. 지금 현재 10일차 됐을 때 누적 금액이 얼마냐?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누적 금액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4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무리하지 않고 손실을 안 보는 게 더 좋고요. 오늘 살짝 조정이 왔다가 다시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종목들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또 진행하면은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에 혹시 또 장이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면 또 종목이 나오면 추천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무리해서 하지 않고 10% 내외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는 게 있죠. 제가 100일의 기적 진행할 때 가장 큰 원칙이 바로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해서 매도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럴 만한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적당한 수익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이게 지름길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리플 XRP 여전히 상방 또는 하방 그리고 횡보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고 시장은 그렇게 과열된 상태도 아니고 시장에 대한 기대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인 조정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갑작스러운 변수에 시장은 또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설프게 결과를 예측해서 대응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합니다. 바로 실시간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고요. 자, 리플 관련된 매수, 매도 관점이라든지 대응 방법에 대한 부분은 실시간 대응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일의 기적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저어야죠. 최근 추천해드렸던 코인들이죠. 코박 토큰 불과 2일 만에 75% 상승, 게임빌드 42% 상승, 패치 펭귄 72% 상승, 무브먼트 69% 상승. 이 코인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분위기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죠? 8일차 이후부터는 반토막이 나도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일주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9일차부터는 정말 마음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안에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제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100일의 기적 1차 200명 마감이 됐고요. 2차 200명 마감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때 자 2차 마감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3차 대기 명단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리플 매도 관련해서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해주셔서 나중에 리플 최종적으로 매도하실 때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A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GPA 특급 정보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일의 이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신청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